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네, 선생님 박수 한 번만. 박수 형이 잘 쳐서. 네. 네. 할까요? 네. 아. 그냥 같이 이렇게. 네. 아 근데 우리가 이거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가보셨어요? 아, 그거 빼고 다 해봤어요, 진짜.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글씨나 뭐 종이에 인쇄된 글씨는 읽지 못하고 1m 앞에 큰 사물이 있으면은 뭐 사물이 있구나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계단 오르내리는 거를 좀 어려움을 겪고 걷는 모양이 좀 다르고 그냥 남들보다 좀 느리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워킹쇼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함께 유튜브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할 때만 주로 좀 만나는 사이고요. 되게 자주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네. 그거보다는 약간 친해요. 네.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요. 네. 네. 한번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게요. 무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과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찾은 나쁜 말은 뭔더라 노제. 근데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놀아봤니? 아. 라고. 제가 놀았다면 전 절대 노잼이라는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홍윤 씨랑 놀았다면 노노노 아니 네.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도 제가 혹시 클럽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그거 빼고 다 해봤어요, 진짜. 정말 그게 네. 클럽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과 같은 네. 그런 곳인데 네. 클럽 안 가본 사람 입장으로서 클럽에 대한 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나는 입구컷 당하지 않을까라는. 진짜. 그래서 저랑 클럽을 가보지 않은 비장애인 친구랑 둘이 쇼핑을 했어요. 요 정도면 클럽 의상으로 손색 없다라는 옷을 사서 홍대를 기웃거리다가 찌질한 조 남자였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약간 클럽 혼자로 기웃거리다 약간 민망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냥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클럽이 약간 장애인들에게 언베리어 프리한 공간인 네. 거는 또 짚고 넘어갈 만한 것 휠체어 같아요. 사용자들은 클럽 맞아요. 거의 못 갑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좀 애니메이션 많이 좀 보는 편이고 게임 좀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비장애인 친구들이랑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다 같이 PC방 가서 이렇게 팀을 맺어요. 안 들리는 친구, 안 보이는 친구, 손 못 쓰는 친구 이렇게 그게 5인전이잖아요. 네, 그 게임이 그죠. 보통 그죠. 5명이 팀을 맺으니까 서로 우리가 협업이 됩니다. 네, 옆에서 화면 해설을 해줍니다. 네.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맞아. 지금 있어 막 이런 큐! 네. 뭐 해줘야 돼요.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되겠냐 싶은데 승률이 꽤 높아요, 진짜.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코 최고의 실력은 아니지만 저의 등급은 브론즈 1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적이 그랬죠. 있는데 왕중왕전까지 거기에, 갔어요. 예, 저의 밑에 댓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 못생겼다. 아니요. 맞아요. 지금의 제 얼굴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제 얼굴과 맞아. 모습을 달랐어. 보고 김민종 같다. 이런 댓글이 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댓글이 뭐냐면 장애인 아닌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상상하기에 장애인은 어떤 이미지일까? 못생겼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왜 그렇지? 그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드라마에서 본 장애인들이 못생겼나요? 조인성 뭐 송혜교. 엑소의 뭐 디오라고 맞아. 다 잘생긴 장애인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뼈 한번 때려볼게요. 비장애인 분들, 못생긴 분들 많죠. 딱 그 정도로 장애인들도 못생긴 정도 딱 그 정도 있습니다. 저희 현학 씨가 9년 차. 네. 연애 경험이 한 번만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마음먹은 연애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장애, 비장애 이런 네. 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하는데 이 형한테는 오히려 이게 무기가 돼요, 장애가. 무기까지 맞지. 뭐 맞아, 이거. 저는 시각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문화들을 얘기해줘요. 만화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고 맞아. 시각장애인들은 시계를 어떻게 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거리는 좁혀집니다. 이것도 좋은 게 저희가 연애하다가 싸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싸우면은 우리 비장애인 커플들을 예를 들면은 그 둘은 그냥 그 싸운 자리에서 서로 갈 길 가야 되는데 저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애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약간 이렇게 부축을 받아야 돼요. 그건 싸우는 길에서도 이제 부축을 받고 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빨리 풀릴 수 있는 매직. 약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메리트가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장애인 연애 못한다, 잘한다.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지하철 환승역에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배려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비장애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안내 표지판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엄밀히 좀 말해보고 싶은 게 장애인들을 능률이 낮게 세상이 만들고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비장애인들은 100가지가 있다면 우린 10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10개 중에서 1개가 안 맞을 수 있죠.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능률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100가지를 주면 똑같이 그 100가지 안에서 저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장애인들이 밥 안 굶게 시설 안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했어요. 딱 분리수거 하듯이 막 사람도 막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 그 대신에 시각장애인들은 이쪽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뭐 지체장애인들은 이쪽 동네에 있어.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에 살다가 비장애인들과 만나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혼란처럼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해도 되나? 또 저도 있는 거예요. 제가 평생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살면은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장애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에서 5% 내지 10%를 장애인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으시죠, 한국에선.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그 한 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쳐다본다라는 사실을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 옆에 있는 비장애인 친구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본다라는 걸.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혼자 이쪽에서 걷고 있고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한 7세에서 한 17세 이하 정도 되는 그런 그 소년들 아이들이 이렇게 제 건너편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저는 늘 걸음을 멈춰서 핸드폰을 하는 척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 걷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뒤를 돌아보면 10중 8구 얘들도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셋 중에 하나인데 제 걷는 걸 따라해 본다거나 아니면 저 보면서 뭐 이렇게 깔깔깔 자기들끼리 웃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못 볼 거를 본 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기차 시간에 맞춰서 기차 여기서 빨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뒤뚱뒤뚱 움직이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저를 절대 가만히 놔주지 않을 늘 놀리기 딱 좋은 한 12세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지금 기차 시간이 급해서 이번에 그래 뭐 이렇게 급하니까 뭐 제가 날 어쩌든 말든 빨리 가자 하고 옆에 지나가는데 딱 크루스 되는 순간에 이 친구 교차되는 순간에 이 친구가 저를 보지 않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 돋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즉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사고를 제한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뭐 난민, 뭐 탈북민 다 나랑 다른 세상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지체장애인들은 좀 예민해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네. 어이가 없네. 좀 예민해. 얘 날카롭고서 사람들이 화도 자주 낼 것 같고 그런 느낌? 형 내가 언제 형한테 화냈어? 그러니까 편견이 사라졌죠. 네. 모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다른 장애에 대해서 홍윤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는 좀 말 많다. 이런 거. 약간 그냥 제가 어떤 경험이었어요.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토커티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거 편견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건 약간 편견입니다. 사실에 기반하다고 저는 제가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떠들지 저 집에 가면 조용해요. 절대 아닙니다. 네, 넌 안 예민해.
갑자기 뭐야? 나도 말 안 많다고 해. 아, 네네. 우리 하나 씨도.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일 뿐입니다. 저를 보시고 시각장애인들은 꽤 잘생겼네 라던가 시각장애인들은 꽤 말을 잘하네 라던가 편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말을 잘하고 제가 꽤 괜찮게 생기고 저라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장애 청년들 너무 그냥 불쌍하고 딱하고 무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너무 행복하고 신나게 활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애인이랑 근처에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디어에서 좀 더 찾아봐야겠다. 당장 만나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